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입니다. 존 맥두걸 지음, 강신원 옮김, 이의철 감수,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녹말 음식은 어떻게 살을 빼고 병을 고치나입니다. 고기와 유제품을 많이 먹었고 친구들보다 20에서 30kg 더 비만이었던 맥두걸 박사는 18살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인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세월이 흘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책임 의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만과 질병의 원인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고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의 전도사가 됩니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녹말은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유전학적으로 녹말을 먹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진화해왔다. 어떠한 실험 결과도 이 기본적인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최적의 솔루션은 우리가 유전되어온 대로, 진화해온 대로 먹는 것이다. 녹말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 섭취는 날씬한 몸매뿐 아니라 건강을 선물로 준다. 첫째, 녹말 음식은 포만감을 준다. 굶주림은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당신은 평생 배고픈 채로 살 수는 없다. 평생 소식을 하거나 평생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를 마칠 수는 없다. 당신은 90살까지 배고픔을 훈련하면서 살 수 있는가? 배고픈 상태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밥상 위에 음식을 가득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체중을 불리고 병을 부른다. 녹말 음식과 채소와 과일은 몸을 날씬하게 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해준다. 당신은 모든 칼로리가 똑같이 체중을 불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별히 포만감과 지방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을 영양의 3요소라 부른다. 옥수수와 콩, 감자와 쌀과 같은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지방 성분은 매우 낮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포만감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장시간 지속되는 반면에 지방은 그보다 훨씬 짧았다. 다른 말로 하면 녹말 음식은 장시간 포만감을 주는 반면에 지방과 기름을 먹었을 경우에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더 먹길 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녹말은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으로 변하지 않는다.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다. 녹말에 있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복부나 엉덩이에 저장된다는 잘못된 사실이다. 당신이 조금만 주의 깊게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음식을 먹을 때 녹말 속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으로 잘게 쪼개진다. 이 단순당들은 혈관에 흡수되는데 인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 수많은 세포로 전환된다.
만일 인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무려 1kg 가까이 저장될 수 있다. 만일 하루 에너지 사용량과 저장 한도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경우 체열로 발산하고 운동이 아닌 신체 활동으로 태워 없애게 된다.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지방 합성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다. 돼지나 소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나 풀에서 얻은 탄수화물을 농축 칼로리 지방으로 전환한다. 동물마다 최적의 음식이 모두 다른 것이다. 벌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하는데 꿀을 밀랍으로 전환한다. 한편 인간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비효율적이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험을 해보면 단순 당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지방으로 전환되는 탄수화물은 아주 약간일 뿐이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경고 메시지는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신체에 저장되는 양은 아주 하찮을 정도다. 셋째, 지방은 굶주릴 때를 위해 저장된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고지방 식품을 먹고 나면 장이 그 지방을 흡수해서 혈관으로 보낸다. 거기에서 수만 개의 저장용 지방세포로 전환된다.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과정이다. 입속에 들어온 지방을 인체 지방으로 전환하는 데는 3%의 칼로리만 소비된다. 이 저장 과정은 아무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인체의 지방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통 때 먹는 지방의 종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가린과 쇼트닝 기름은 인체의 고트랜스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냉수성 어류를 먹으면 오메가3 지방이 저장된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말은 서구 음식 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좋은 격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녹말 음식은 지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넷째, 녹말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로 체중을 감량한다. 잘못된 체중 감량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가장 나쁜 예가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다이어트이다. 이 방법은 심각한 탄수화물 결핍을 초래해서 케톤증의 원인이 된다. 사람은 보통 아프면 식욕도 잃고 체중도 감소한다. 이렇게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것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금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탄수화물 요법 후에 건강 상태를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녹말 음식을 먹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칼로리의 대부분을 먹게 하는 황제 다이어트가 미국에서 열풍을 분 적이 있다. 이 다이어트는 미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육식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황제 다이어트를 창시한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사망 당시 체중이 무려 116kg이었다. 또한 비만과 고혈압, 심장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도 결국 비만과 우렬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신기한 다이어트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유전적으로 적용된 음식만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녹말 중심의 식사는 몸의 지방을 감소시켜 건강을 활성화시킨다. 인내심 있는 운동선수라면 탄수화물 요법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인체 세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를 맑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요법 말이다.
피부가 투명하게 맑아졌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저지방 녹말을 섭취함으로써 여드름과 지방질 피부가 개선된다. 체중이 감량되면 관절염도 자연히 치유된다. 이는 녹말 중심의 식사가 날씬한 몸뿐만 아니라 신체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육식의 세 가지 독소,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지구상의 공기는 질소 78%와 산소 21%, 나머지 기체 1%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일정 기간 질소가 100%가 된다거나 산소가 50% 된다거나 수소가 10%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몸에 좋다는 산소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죽는다. 어떤 성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것은 독이 된다. 우리의 몸도 이와 똑같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균형 잡혀 있을 때는 조절이 가능하다. 몸에서 필요한 그 이상의 성분을 섭취하면 잉여 성분들은 몸에서 독이 된다. 전형적인 서구의 식생활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매일매일 인체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효과는 서서히 누적되고 축적되어 간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는 계속해서 악화된다. 과잉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위험하다. 독성 물질, 단백질.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이를 눈치채고 잉여 단백질을 배출할 장소를 찾게 된다. 간과 신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소변과 땀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서양인에게서 체취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다. 몸 안에서 계속 독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입냄새가 난다고 아무리 이를 닦아도 소용이 없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의 몸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0에서 8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 신장 기능의 4분의 1을 잃는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과잉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준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 50%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독성 물질 지방. 인체는 섭취한 지방을 힘들이지 않고 즉시 몸의 지방으로 저장한다. 초과된 지방은 간이나 심장에 저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인체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이라 불리는 질병의 보증수표가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병, 중풍, 제2형 당뇨의 1등 공신이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도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것이 엉덩이와 무릎의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과도한 지방 섭취와 체중 증가는 인체의 전반적인 세포 신진대사를 바꿀 뿐 아니라 암으로 발전시키도록 자극한다. 독성 물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도 우리 몸이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생산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몸은 과도한 잉여물을 제거하는데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산량 중에서 약간의 초과분만 배출할 뿐이다.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대량으로 몸에 집어넣으면 잉여 생산물은 우리 피부와 힘줄과 동맥에 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 질병을 일으키는 제1의 원인이 된다. 쉽게 말해 심장병과 중풍에 걸린다는 말이다. 콜레스테롤은 암의 발병과도 연관이 매우 깊다. 녹말은 해독식품이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기만 하면 위의 세 가지 때문에 신음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프리온 질병과 같은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독성 음식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곡물과 콩과 식물, 그리고 각종 채소와 과일로 당신의 식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칼로리와 에너지를 주고 포만감까지 선물로 주게 될 것이다. 당신이 비록 지나친 육식으로 몸이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다. 녹말은 엄청난 능력으로 당신의 몸을 치유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충분하다. 단백질은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서로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식물들과 미생물들은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합성해낼 수 있다. 인간의 신체는 이 중에서 12개만을 스스로 합성해내는데 굳이 음식에서 합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비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른다. 나머지 8개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에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수 아미노산이라 부른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산과 장내 효소는 단백질 분자를 잘게 쪼개서 작은 아미노산 알갱이로 만든다.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을 혈관으로 흡수시킨 다음 다시 새로운 단백질의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우리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생화학적 반응을 위한 효소를 다시 만들어내며 각종 호르몬을 생산해낸다. 식물은 완벽한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으로 손색이 없다. 식물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들이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내고 있다. 코끼리, 하마, 황소, 기린 등 저 모든 거대한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식물들이 이 거대한 동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면 그들보다 왜소한 인간을 위한 단백질도 당연히 충족된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는가? 식물은 모든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